요즘 뉴스 보셨나요? 삼성전자 평택에 60조, SK하이닉스 용인에 21조.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판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쭤볼게요. 여러분 계좌는 안녕하신가요? 아마 대부분 이러실 겁니다. 호재가 쏟아지는데 왜 내 계좌만 파란불이지? 맞습니다. 이상하죠? 80조가 땅에 묻히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 10명 중 7은 오히려 돈을 잃고 있습니다. 뉴스와 계좌 사이, 이 황당한 간극의 진짜 범인.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좀 해보셨다면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뉴스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고 해서 샀는데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10%. AI가 대세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갔는데 한 달 뒤 물려버린 경험. 분명 정보는 맞았습니다. 틀린 건 타이밍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만 돈을 잃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정보는 무기가 아닙니다. 정보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평택에 60조를 투자한다는 소식. 여러분이 뉴스로 접했을 때 이미 외국인과 기관은 한 달 전에 알고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호재를 보고 달려들 때 그들은 이미 차익 실현을 준비하고 있죠. 더 잔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호재에 흥분해서 사는 순간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출구가 되어버립니다. 뉴스가 나오면 사고 싶어지고 급락하면 팔고 싶어지는 이 본능. 바로 이게 개인 투자자의 90%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는 뭐가 다를까요? 정보가 더 빠른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시장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100년 전 독일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이 비밀을 아주 단순한 비유 하나로 설명해뒀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월스트리트의 철학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노인이 평생 투자하면서 깨달은 핵심을 단 하나의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바로 산책하는 개와 주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깊은 숲속길을 걷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일정한 보폭으로 걸어갑니다. 절대 뛰지 않아요. 절대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냥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죠. 이 남자가 바로 경제입니다. 기업의 실적, 산업의 성장, 국가의 펀더멘털. 느리지만 확실하게 전진하는 실체죠. 그런데 이 남자 옆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가만히 못 있어요. 나비가 날아가면 저만치 튀어나가고 부스럭 소리가 나면 겁먹고 주인 뒤로 숨습니다. 앞서가다 지치면 주저앉고 또 신나면 미친 듯이 뛰어다니죠. 이 강아지가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주인이 1km를 걷는 동안 강아지는 4km를 뜁니다. 하지만 결국 강아지는 어디로 가나요?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아무리 멀리 뛰어가도, 아무리 뒤처져도 결국 주인 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목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묵묵히 걷는 주인을 봐야 하는데 매일 헐떡이는 강아지 꼬리만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강아지는 잠시 잊읍시다. 주인을 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라는 주인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엔진, HBM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AI 반도체의 심장이죠. 엔비디아 칩 하나에 HBM이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H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엔진, 피지컬 AI입니다. 요즘 AI가 채팅만 하나요? 로봇도 만들고 자율주행차도 굴리고 공장도 돌립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배터리, 모터, 센서. 한국이 다 만듭니다. AI의 뇌는 미국이 설계하지만 몸통은 한국이 만든다는 얘기죠. 세 번째 엔진, K방산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넘겼습니다.
방사는 경기를 안 타요. 한 번 계약하면 10년, 20년 꾸준히 돈이 들어옵니다. 네 번째 엔진 밸류업 정책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들한테 주주 환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배당 늘려라, 자사주 매입해라. 주주 가치를 높이는 기업에겐 세금 혜택까지 주고요. 이 네 개의 엔진을 달고 주인은 분명히 앞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아지는 미친 듯이 뒤로 달리고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강아지를 잡으려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저점이다. 지금 사야 해. 하이닉스 너무 올랐어. 팔고 다른 거 사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이게 바로 강아지 쫓기입니다. 프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연봉 수억 받는 전문가들이 매일 강아지 동선을 예측하려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미국에서 15년간 추적한 결과 액티브 펀드의 90% 이상이 그냥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보다 성적이 나빴습니다. 전문가들도 강아지를 못 잡는데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더 웃긴 건 따로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고르겠다고 뛰어다니는 동안 진짜 스마트 머니는 뭘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강아지를 쫓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을 따라갑니다. 어떻게요? 시장 전체를 통째로 사버립니다. 최근 2달 동안 ETF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70조 원입니다. 전 세계 연기금, 국부펀드, 큰 손들이 개별 종목 골라 담기를 포기하고 시장 자체를 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 때도 살아남은 건 인터넷 회사를 잘 고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터넷 인프라 전체에 분산 투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아지를 쫓지 마세요. 주인과 함께 걸으세요. 자, 그럼 어떻게 주인과 함께 걸을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ETF입니다. ETF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순살 치킨입니다. 치킨을 먹으려면 원래 닭 한 마리를 사서 털 뽑고 내장 빼고 뼈 발라내고 양념하고 튀겨야 하잖아요. 귀찮죠? ETF는 전문가가 이 모든 작업을 다 해놓은 순살 치킨입니다. 코스피 200 ETF를 하나 사면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까지 한국 대표 기업 200개를 한 번에 담는 겁니다. 개별 종목을 고르는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삼성전자가 빠지면 하이닉스가 오르고 반도체가 주춤하면 방산이 받쳐주고 알아서 분산이 되니까요. 강아지 한 마리 한 마리를 쫓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 옆에 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수수료입니다. 같은 코스피 200을 추종해도 ETF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연 0.05%짜리도 있고 0.1%짜리도 있어요. 0.04% 차이가 뭐가 대수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월 100만 원씩 30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수수료가 0.05%면 30년 뒤 약 1,500만 원을 수수료로 냅니다. 0.01%면 300만 원. 차이가 1,200만 원입니다. 같은 상품인데 그냥 브랜드 이름값 때문에 1,200만 원을 더 내는 거예요. 마트 가서 같은 물 사면서 애비한값 내실 건가요? 수돗물 값에 같은 물 파는 데 가세요. ETF 투자에서 수수료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이거 모르면 진짜 돈 버리는 겁니다. 한국 주식, 그러니까 코스피 200 ETF는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100만 원 벌어도 세금 0원이에요. 반면 해외 주식, S&P 500 ETF 같은 건 매매 차익의 15.4%를 세금으로 떼갑니다. 100만 원 벌면 15만 4천 원이 국세청으로 가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면세점에서 면세품 사는 바보는 없잖아요. 세금이 없는 코스피 200 ETF는 일반 계좌에서 굴리세요.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세제 혜택 계좌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이 무거운 S&P 500 ETF는요? ISA 계좌나 연금 저축 계좌에 넣으세요. 이 계좌들은 수익의 일정 부분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밀어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계좌에는 코스피 200 ETF, ISA나 연금 저축에는 S&P 500 ETF. 이렇게 나눠 담으면 똑같이 투자해도 세금으로 새는 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월급 받아도 절세 방법 아는 사람이 더 부자 되는 것처럼 같은 투자 수익률이어도 세금 전략 아는 사람이 더 많이 남깁니다. 이제 수수료도 알았고 세금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뭘 사야 하는가? 엮기 아시죠? 바벨 양쪽에 무거운 원판이 달린 그 운동기구요. 투자에도 이 바벨 전략이 있습니다. 가운데 어중간한 것 대신 양 끝에 확실한 것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왼쪽 원판은 미국입니다. S&P 500. 전 세계 혁신을 설계하는 두뇌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미래를 상상하고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기업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 원판은 한국입니다. 코스피 200. 그 혁신을 현실로 만드는 육체입니다. 미국이 AI를 설계하면 한국이 반도체를 깎고 배터리를 만들고 로봇 몸통을 조립합니다. 내가 아무리 천재여도 몸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이 둘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미국만 사면 어떻게 되냐고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터지고 미국 증시가 10년간 제자리였을 때 신흥국 시장은 3배 올랐습니다. 한국만 사면요? 지난 10년간 S&P 500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한쪽만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시기가 옵니다. 비율은 어떻게 할까요? 7대 3이든 6대 4든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가세요. 미국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일부 팔아서 한국을 사고, 한국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일부 팔아서 미국을 사는 겁니다.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비싸진 걸 팔고 싸진 걸 사는 거죠. 감정 개입 없이 그냥 숫자 보고 조절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투자 전략은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코스피 200 ETF와 S&P 500 ETF를 저보수로 사서 세금 효율적인 계좌에 나눠 담고 정해진 비율로 꾸준히 모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될까요? 답은 심리입니다. 코스톨라니가 증권시장의 90%는 심리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면 무섭습니다. 더 떨어지면 어쩌지? 본능적으로 팔고 싶어집니다. 시장이 급등하면 조급해집니다. 나만 못하는 거 아냐? FOMO가 몰려옵니다. 옆에서 누가 개별 종목으로 대박 났다고 하면 흔들립니다. 나도 저렇게 해볼까? 이 모든 감정이 우리를 강아지 쫓기로 내몹니다. 결국 투자는 IQ 싸움이 아닙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싸움입니다. 남들이 뛰어다닐 때 가만히 있는 인내. 시장이 출렁일 때 계좌를 안 보는 무심함. 10년 뒤를 바라보는 긴 호흡. 이게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숲에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미쳐 날뛰는 강아지를 쫓아다니며 헐떡이실 건가요? 아니면 묵묵히 전진하는 주인 곁에서 함께 걸으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계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